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깡집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고양이 주인이 알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인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또는 FIV. 예, 무섭게 들리며 종종 인간의 HIV와 비교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에는 FIV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털복숭이 친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럼 FIV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FIV는 고양이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의 HIV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점은 FIV가 고양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종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공격합니다. 이는 FIV에 걸린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FIV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병이 나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병에 걸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고양이가 FIV에 걸린 채 오래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실제로 어떻게 FIV에 감염될까요? 바이러스는 주로 물린 상처를 통해 전파되므로 야외 고양이, 특히 다른 고양이와 싸울 수 있는 고양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에서 고양이로 전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온전한 수컷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FIV는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 그릇을 공유하거나 서로 손질을 하거나 단지 FIV 양성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든 뭐든. 좋아요. 그럼 FIV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FIV 자체는 일반적으로 즉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몇 년 동안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다른 감염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성 감염, 계속 재발하는 상부흡기 감염과 같습니다. 치은염 또는 구내염, 기본적으로 잇몸과 입이 아프거나 염증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경우 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 고양이가 피곤해 보이거나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FIV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FIV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의사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을 잘 관찰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IV에 걸린 고양이는 올바른 관리를 통해 길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실내에 생활하게 하세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고양이와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감염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수의사 방문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2차 감염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 건강한 식단은 면역 체계를 최대한 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최소화.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양이가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FIV 양성 고양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한다면 다른 고양이만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FIV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사형 선고는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면 많은 FIV 양성 고양이가 바이러스가 없는 고양이만큼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인 의사의 진료와 면역 체계를 최대한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FIV 양성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양이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면 놀라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자면 FIV는 당황할 것이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야외에 고양이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FIV에 걸렸더라도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으면 여전히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FIV 또는 고양이 건강 전반에 대해 내용이 좋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대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고양이 친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